네, 안녕하세요. 저는 2강 두 번째 청각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청각을 알려면 일단 해부학적으로 귀의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귀의 구조를 그려보겠습니다. 귀의 단면이 되고 이제 외이가 해당이 됩니다. 일단 고막을 그리고요. 막에 망치뼈가 붙어 있습니다. 망치뼈, 무릎뼈와 등자뼈가 되어 있어서 세 가지가 이제 이소골입니다. 여기에 세방고리관이 있고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이 구조들은 다 뼈 안에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겉에 뼈를 둘러싸고 있는 뼈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밑으로는 이제 유스타키 오관으로 연결이 되고 이게 단면이기 때문에 이 세방고리관도 이중으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일단은 이름을 먼저 간단히 보면 고막은 팀파니 멤브레인이고 뼈에서 망치뼈는 말레우스, 그다음에 오르뼈는 인쿠스, 그다음에 등자뼈는 스타페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음파를 받는, 압력을 받는 부분이 라운드창이라고 해서 오발 라운드에서 압력을 받고 이 소리가 나가는 압력을 받는 곳이 정원창입니다. 라운드, 오발 윈도우, 라운드 윈도우입니다. 그러니까 뚫려 있는 건 아니고 압력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표시한 곳은 이제 근육이 붙어 있는 곳인데 밑에 있는 것은 텐서 팀파니 머슬이고 이 등자뼈 쪽에 있는 것은 스타피디어스 머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근육은 우리 귀에서 이제 큰 소리를 조율해서 우리 그 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자기 목소리가 작게 들리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세방고리관은 세미 서큘라 덕트 또는 카널이라고 하고 달팽이관은 코클레어입니다. 청신경이 이렇게 달팽이관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리고 전정신경과 이렇게 만나서 8번 뇌신경이 전정 와우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귀의 구조가 되고요. 여기에서 달팽이관의 단면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단면이라서 이렇게 이중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이 바깥은 전부 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셀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셀이니까 안에 다 이렇게 핵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 안에도 셀들이 이렇게 청각과 관련된 셀들이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기저 세포가 있고 그리고 이 위로는 이렇게 덮고 있는 덮개막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윗부분은 스칼라 베스티블리 라고 해서 전정계이고 이 아랫부분은 스칼라 팀파니라고 해서 고실계이고 가운데는 스칼라 메디아라고 해서 중간계입니다. 그래서 계는 계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 안쪽에 있는 셀과 이 바깥쪽에 있는 셀이 중요한데 각각 이너 헤어셀과 아우터 헤어셀입니다. 그래서 이너 헤어셀은 3,500개밖에 되지 않지만 청신경의 거의 95%를 차지하고 아우터 헤어셀은 12,000개로 약 3배 정도 많은데 낮은 음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셀은 요 바깥쪽에도 이렇게 있어서 림프액을 분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경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구조적으로 강글리온과 미엘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글리온은 스파이럴 강글리온이라고 하고 이 싸고 있는 것은 미엘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포타슘 이온의 농도가 높고 이 전정계는 소듐 이온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전위는 여기는 플러스 80mV이고 이 헤어셀 안쪽은 마이너스 45mV라서 이 델타 값이 125mV가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림프액이 차 있는데 전정계와 고실계에는 페리 림프가 차 있고 중간계에는 엔도 림프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이 밑에 있는 귀저막이 귀저막이 이제 울렁거리게 되면 이 헤어셀에 있는 이 털이 이제 휘게 돼서 이 덮고 있는 덮개막이 열리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그 청각이 이제 A1까지 올라가는 그 채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쪽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코클리아에는 핵이 벤트럴과 도잘 누클레우스가 있습니다.
좌우 대칭으로 해주고,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MTB라고 해서 트라페조이드 바디의 메디얼 누클레우스를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라테랄과 미디알 수피얼 올리버리 누클레우스를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NLL이라고 해서 라테랄 렘니스쿠스의 누클레우스를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청각임으로 하구와 메디알 이큘레이트 누클레우스, 그 다음에 A1까지 상행하게 됩니다. 코클리아 누클레우스는 도잘과 벤트랄로 나눌 수 있고, 벤트랄은 다시 포스테리어와 안테리어로 나뉘어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일단 그럼 이제 패스웨이를 보겠습니다. 일단 코클레아에서 이제 벤트랄과 도잘 누클레우스로 올라가게 되고, 안테리아 VCN에서 이렇게 올리브 핵으로 올라가게 되고, 대측에 있는 핵으로도 가게 되면 MTB로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MTB에서는 NSO로 가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동측에서는 상행을 그대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LS에서는 NLL과 IC로, 마찬가지로 MSO에서도 NLL과 IC로 올라가게 됩니다. NLL에서 IC로 상향하고, 그 다음에 MGN과 마지막에 A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측으로도 사실 전달이 되는데요. A, B, CN에서 이 세 가지 핵에서 다 NLL과 IC로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NLL과 IC로 가게 되고, 포스테리아 벤트랄 핵에서도 NLL과 IC로 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도잘 핵에서도 NLL과 IC로 가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과정이 반대쪽에서도 있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VCN에서 TV로 가게 되고,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억제를 하게 되고, 동측에서는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줬고요. 대측으로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NLL과 IC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A1끼리 좌우가 연결이 되고, IC끼리도 연결이 되고, MGN에서는 하구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보충을 하면, 달팽이관을 펼쳐보면 기저막이 이렇게 있는데,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두께는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파가 이제 전달이 돼서 등자뼈로부터 이렇게 소리가 오게 되면 오발 윈도우에서 소리를 받고, 그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베스티뷴을 통해서 팀파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오발 윈도우가 되고 라운드 윈도우가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16,000Hz가 이쪽이 해당이 되고, 이쪽은 이제 500Hz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이쪽부터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노화가 되면 이제 고주파수부터 이제 잘 못 듣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레인의 위치와 이제 대조를 해보면,
여기서는 앞쪽이 500Hz가 되고 뒤쪽이 16,000Hz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주파수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판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도로 할 수 있어서 토노토픽 맵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좀 지난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스칼라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스칼라는 계단이란 말이에요. 계단. 예.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갑자기 는다. 이걸 고실계. 우리나라 말로 좀 해놓으면 좋아요. 이걸 뭐랬어요? 정정계. 이걸 뭐냐면 중간계. 요거에 요거 요거 들어가 있는 액이 달라요. 림프 액인데 요 두 군데 액은 같아요. 그래서 요걸 페리림프라 그래요. 서큘레이션 해요. 야들 둘이는 서큘레이션 해요. 그래서 근데 요 가운데 실제로 요 소리를 듣는 요 영역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코르티 오간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브레인에서 오간이란 말 붙이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골지, 텐던, 오간이란 말 붙이죠. 요것도 소리를 듣는 구체적인 영역, 그 기계를 뭐라 그러냐 하면 요걸 코르티간이라 그래요. 그렇게 많이 쓰고, 이쪽 연구하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소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밝혀졌어요. 근데 요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간이. 지금 요거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지금 요 그림이 조금, 요거에 그려야 돼요. 요렇게 등자뼈가 요거 탁탁탁 치는 거요. 치면 요거에 있는 오발 윈도우 요렇게, 요게 탁탁, 막이 탁탁 그렇게 흔들려요. 그럼 요 액체가 줄렁줄렁 이렇게 되겠죠? 요게 페리림퍼요. 근데 요거에, 사실 요거 쪼매는 그 구멍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요게 기저막인데, 베이살라 멤브레인인데, 요거는 사실 어떻게 됐냐면, 요런 통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밀히 그리면, 더 자세한 책에 보면, 요게, 요런 통 속에 들어가 있어갖고, 요 속에 들어간 액체하고 야는 안 섞여요. 예. 이렇게 고무 튜브 같은데 요 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또 보호가 되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쯤 오면, 이 물결이 이걸 눌리잖아. 예. 안에, 요즘 왔어. 이렇게 할 설명도. 이걸 밑에서 눌린다 하면서 했어요. 판때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판때기가, 탄력성 있는 판때기가 있고, 여 밑에 물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 물이 철렁철렁 하면 판때기가 울렁울렁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게 판때기가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판때기 자체도 고무 튜브 속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고무 튜브니까 그 속에도 액이 들어있겠죠. 그 액이 바로 요 액이에요. 요 액은 달라요. 그래서 요 액을 뭐냐면 엔도림프라 그래요. 엔도림프. 그래, 엔도란 말은 뭐냐 하면 속에서 생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속에서 누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액을. 그 만들어주는 셀이 특화된 분비세포가 요거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만들어줘. 왜 만들어주냐 하면 이 분비세포에서 만들어준 이 액은 특수하게 칼륨 이온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요거 있는 유모세포들이, 유모세포 안이 마이너스 대략 65mV 이렇게 되는데, 이 바깥에 칼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미케니컬하게 뚜껑이 딱 열리면 이 칼륨이 급속하게 들어와요. 예. 그래서 요 액은 특수하게 칼륨이 고농도로, 요쪽은 나트륨이 고농도로 두 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그렇게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예. 그러면,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고, 이 막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막이 움직이는데, 이 막이 움직이는 영역이, 자, 고주파로 아 하고, 그 다음에 소프라노가 아 소리 내는 거 다 다르잖아요. 바리톤이 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소프라노가 하면 고주파잖아요. 그럼 소프라노가 하면, 고주파면, 어디를 흔들어 주느냐 하면,
요게 또 요걸 잘 보세요. 요걸 내가 사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그려줬어요. 요렇게 그려야 돼요. 요게 엄밀히 그리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무슨 얘기냐면 요는 두껍고 요는 굉장히 얇아요. 판이. 물갈퀴처럼 생겼는데 물갈퀴 발 들어가는 부분 두껍잖아. 끝은 얇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쪽이 두껍기 때문에 이건 탄력이 높을 거 아니요? 그럼 얘는 고주파가 흔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판때기는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거예요. 큰 물결에 호응해 주는 거예요. 이쪽 말단은. 그리고 이쪽 말단은 500Hz, 저음, 바리톤. 동일하게 아래도 소프라노 아 하면 그 소리가, 세기가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단단한 부분이 울려져요. 고주파가 울려져요. 근데 이제 이 막의 성질이나 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갖고 나이가 들면 요 부분의 소리에 따라가는 울림이 줄어들어.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고주파를 못 들어. 그러니까 저음의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어른들 알아듣잖아. 요 부분이 그렇게 돼서. 꼭 기억하세요. 요 두께가 달라요. 두께가 다르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데이터가 기간인데 이게 지금 길이가 얼마예요? 3cm, 3cm. 정말 33mm요, 대략. 근데 지금 요거에 그러면 이 3cm 것도 상당히 크다고 이만하잖아. 대략 이만하잖아. 이만한 판때기 움직이는데 이 끝단이, 이거보다 이 끝단이 많이 울렁거릴 거 아니야, 널뛰기. 그럼 이게 이 끝단이 얼마나 움직일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따라 놓으세요. 맥시멈 얼마 움직이나? 3mm 움직여요. 3mm. 그 33cm 길이의 마지막 끝단은 3mm. 여기는 얼마나 더 적겠죠? 고주파 움직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이게 풍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액은 이쪽, 양쪽이 하고 달라요.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율동이 이렇게 와갖고 이쪽이 뭐냐 하면 고실계잖아요. 예. 고실계랑 이 고랑이 뭐냐면 북이란 말이에요. 북. 팀판이. 북을 울려주는 거예요. 무슨 북을 울려주냐면 이렇게 가갖고 요거에 있는 윈도우가 뭐냐면 예. 이게 정원창. 정원이란 말은 뭐냐면 동그란 원이란 말이고 요 위에 있는 게 난원이란 말은 달걀처럼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다 해갖고 잘 들었어요. 이까지 왔는데 애기 쑥 빠져나온 게 아니고 요쪽에는 요 부분이 조금 특수한 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걸 탁탁탁 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쪽에 있는 출발했던 미케니컬 에너지가 여기다 소진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요? 예. 그리고 다시 이게 물결이 다 소진을 돼줘야, 물결이 잠잠해져야 다음에 도레미 뭐 다른 음이 들어와도 저 다른 효과 없이 그대로 처리해 줄 거 아니야. 이제 무슨 말 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 오케이. 자, 요거는 내가 나중에 원래 요거 강의를 했는데 요거 하나만 멘트하고 끝낼게요. 요게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요 그림을 보면 요쪽에 이 MTB가 뭐 약자라 그랬어요? 미디알. 그렇죠. 미디알은 누클리어스고 T는 트라페조이드 바디. 이 미디알 트라페조 바이디라는 게 왜 이런 용어가 생겼나 하면 섬유 다발을 잘랐을 때는 띵틀처럼 보인다는 게 트라페조이드가 능형체잖아요. 사다리꼴. 그게 왜 그렇게 됐나 하면 잘 들으세요. 요거서 열로 가는 섬유, 신경 축사기 길이가 다 달라요. 이게 수백 개 축사기 나가는데 길이가 다 달라. 네. 길이가 다르면 이쪽에서 일로 가는 것도 바로 MTB로 가는 게 요게 달라요. 길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다 달라. 그래서 요걸 잘라보면 요런 형태로 나와. 그래서 그래서 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자, 이쪽 귀에 달팽이가 안에서 신경이 이렇게 나와갖고 자, 요거만 하고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 요렇게 축사 요렇게 나와 있고 이게 만약에 오른쪽 귀, 왼쪽 귀, 이쪽이 오른쪽 귀가 있다면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있는 요 영역이 뭐냐면 바로 미디알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요거 MSO요. 요게 MSO요. 소리. MSO로 가는 길이가 다르다는 거야. 저기 잘 들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못했고. 요 MSO로 가는 길이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자, 왼쪽에서 그 달팽이관 신경, 청신경에서 나오는 축사기 하나는 요까지 갔고, 하나는 요까지 갔고, 하나는 요까지 갔고, 하나는 요까지 갔고,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요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이쪽에서 철수해 하고 부르면 이쪽에 왼쪽에서 사람이 부르면 이 흥분이 어디가 먼저 오겠어요?
이쪽에, 자, 요거만 이었어요. 이쪽은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 하면 시간이 많으니까요. 이쪽 귀에서는 이 소리가 들리겠죠. 이까지도 해갖고.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사람이 이렇게 귀가 있다면 요 사이가 얼마냐면 상주하세요. 소리가 하는데 700 마이크로 세컨드 걸려요. 그래서 요 20cm 음파 가는데 70 마이크로 세컨드 걸리는데 요렇게 갈 때 요 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버니어 캘리퍼스 좀 정폭이 돼요. 정폭이 아니고 감도가 엄청 좋아져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두 소리차, 양쪽 귀에서 오는 소리차를 이 길이 자체는 700 마이크로 세컨드 차가 나지만은 요런 메커니즘으로 해갖고 10 마이크로 차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리가 탁 들리면 이쪽 귀에 들리는 거하고 이쪽 귀에 들리는 게 물리적으로는 700 마이크로 차가 나지만은 실제로 이 내 안에서 요 메커니즘을 해갖고 10 마이크로 세컨드 차까지 디텍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 바로 어느 방향에서 소리가 들어오는가를 정확히 알아요. 10 마이크로 세컨드 같으면 이걸 각도로 바꾸면 1도 정도. 내가 이야기잖아요. 밤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뒤에 소리가 들렸다. 오른쪽에 소리 들렸다. 뭐 오른쪽 도대체 이 몇 도, 이 중심은 몇 도쯤에서 오는가. 이걸 1도 범위 안에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도 정도까지. 그래서 요게 가는 길이가 다 다르다는 거. 달라갖고 요 전파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잡으세요. 요 가까이 있는 거는 멀리까지 가겠죠. 그 시간이 되니까요. 이쪽이 멀어진 거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요까지 가고 말겠죠. 그러면 하나는 이까지 먼 길이로 올 수 있어가 요 오고, 그 다음 요거 딱 와서 둘이가 만나면 동시형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신경 발화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에 갖고 우리 귀는 10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소리를 검출할 수가 있고, 두 개 분해 능이, 시간 분해 능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게, 잘 들었어요. 요렇게 하는 메커니즘이 3kHz까지는 그렇게 해줘요. 3kHz보다 높은 경우는 그게 안 돼, 그 방식이. 왜냐하면, 자, 잘 들어요. 하품 하지 말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자, 여기가 있어요. 3kHz, 3000Hz보다 음파가 더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파장이 커야 이쪽에서 온 소리나 이쪽에 같이 들려요. 이쪽에 들릴 수 있어요. 이걸 회절이라 그래. 근데 음파가 3kHz보다 더 높아지면 이 두 개고를 통과를 못해. 이쪽에 들리면 이쪽에 안 들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쪽에 소리에 그름지가 져요. 음영이라 그래요. 음파에 그림자가 생겨요. 이게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브레인이 3kHz보다 높은 소리의 소스를 어디서 오는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도망을 갈 거 아니야. 그 소스를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그 계산하는 루트가 바로 요 루트예요. 요로 가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요. 여기 두 개의 루트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요 루트는 3kHz 이상을 디텍트 할 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두 귀가 안 섞여. 안 섞이고 오히려 한쪽 귀에 오는 시그널을 죽여줘요. 봐요. 요게 그래서 빨간 거 해갖고 요렇게 해놨잖아. 요걸 따라가 보면 반대쪽 요 뉴런에서 신경에서 오는 요 시그널을 받은 요거는 빨갛게가 억제한 거예요. 요거도 보면 반대쪽으로 간 거, 반대쪽에서 온 요거를 받은 거는 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한쪽에 3kHz보다 높은 소리가 오른쪽에서 들렸다면 왼쪽으로 가는 귀의 신경은 꺼주는 거야. 그래야 컨트라스트가 명확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 게임은 3kg 이상은 이쪽에서 공기 압력을 계산해요. 우리 이쪽 브레인이. 다시 한번. 3kHz가 굉장히 중요해요. 3kHz 왜 중요하냐면 인간 키가 대략 한 1m 정도 됐을 때 1m 되는 짐승이 내는 소리에 특히 중요해요. 3kHz가 뭐냐면 우리가 말소리를 하잖아요. 인간이. 말소리 말고 고통소리, 외마디 소리, 온갖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오늘 괜찮았어요, 뭐 안녕하세요, 뭐 우리가 인간적 소리를 하는 주파수가 잘 들었어요. 대부분 3kHz에 몰려 있어요. 우리가 2만 Hz까지 됐잖아, 거의 16,000Hz까지 됐잖아요. 또 낮게는 얼마? 낮게는 20Hz까지 됐잖아요. 그럼 이 굉장히 낮은 주파수하고 높은 주파수가 있는데 우리가 언어는 보컬, 음성 언어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3kHz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동물이 내는 소리 주파수는 가름할 수 있어요. 고래는 크게 크잖아. 10m 넘잖아. 그럼 고래는 당연히 고래끼리 통신하기 위해서는 고래 크기에 해당되는 음파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하느냐면 저주파를 하는 게 굉장히 저주파를 해요. 예. 그 다음에 벌레들은 크기가 적잖아. 그러면 크기가 적기 때문에 종끼리 교신할 때는 고주파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확히 고려하시면 돼요. 코끼리는 저주파예요. 대부분 이제 감자부터 코끼리 우는 소리 이렇게 하잖아. 예. 사람도 좀 있는 사람 그냥 깨끗 하잖아. 큰 사람 막 하잖아. 됐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동물의 몸 크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 상식이에요. 짐승이 내는 소리를 짐승 크기하고 비례하면 돼요. 박쥐는 굉장히 높은 소리 내요. 적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으로, 음양학에서 그 음이 양쪽 귀에 들려야 되잖아. 귀가 두 개잖아요. 양쪽 귀에 들린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음파가 우리 두개골 크기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했어요? 그보다 크면 잘 들려요. 어떤 물체보다 크면 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해도 이쪽이 들려요. 근데 파장이 줄어들면 한쪽 귀에밖에 안 들려. 이쪽엔 안 들려. 그렇게 파장이 점점 줄어드는 게 어디로 가요? 엑스레이 감마레이로 가잖아. 엑스레이 감마레 가면 입자로 계산해야 되잖아. 이게 메다로 가면 나조 웨이브가 되고 더 크면 잠수함에서는 얼마 쓰는 줄 알아요? 가장 지금 잠수함 통신에 쓰는 파장이 굉장히 큰 파를 써요. 심지어 수백 메다 파장을 써요. 됐죠?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30년대에 텔레비전 안 나오면 집에 지붕에 올라가면 아버지들 바람 불고 하면 지붕에 올라서 안테나 막 돌리잖아. 요렇게 된 안테나 기억나나요? 지금 학생들 본 적도 없을 거야. 이게 지붕에 있어. 그러면 지지직하고 소리도 안 들리고 이러면 비 오는 날 아버지 막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방향 조절하는 거야. 그때 주목해 보세요. 이 크기가 얼마 됐어요? 안테나 크기가. 1m 정도야.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음성이 우리 사람 키 1m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AM파 기억나죠? 이게 대략 1m 정도 오다예요.